고맙고 우리 한국산업연구협회를 방문해 주신 공정한 실사, 건강한 사회를 그리고 조화로운 협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건데, 이게. 그 이마트라는 본사는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본사가. 그럼 그날 아침에 돈이 서울로 다 올라오니까 그 지역 경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에 또 예를 들어서 보면 그 다음날 가는 것도 아니죠. 그날 바로 올라가죠. 이걸로 쳐서 올라가요. 대기업에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지금 현재는 자기네 삼성 간판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하나 위장시키는 거 아니냐.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헌법을 보면은 119조 2항에 보면은 이제 국가가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23조를 보면 사망에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정치하는 이 민주당께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하는 업종을 보유 그 업종으로 좀 아까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전자제품부터 이런 핸드폰부터 의류 이런 걸 다 팔고 있으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런 연장갑이니 뭐 개목걸이 철물점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목소리도 좀 남겨주셔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핸드폰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에어컨 냉장고 사 쓰는 건데 이것까지 다 자기네가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그룹의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들 매출을 한 50%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군데 업체들이 생업이 거의 달랑달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1차적인 피해 사례고요. 2차적인 피해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중소 제조업체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오고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박아서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 그 중소 제조업체들, 우리 기술력이 전부 유출이 돼버리고 우리 그 뿌리가 흔들립니다. 제조업체들 중소 공구 유통 시장이 처음에 이제 피해를 보지만은 나중에는 중소 유통이 아니고 중소 제조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게 한번 가고 나면 다시 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산업화하면서 한 5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술 개발해서 공구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공급했는데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업을 한 10년 전부터 이 대기업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점령하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째로 자기네들이 어떤 라인을 그냥 사용하는 라인만 이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정부에서 벌써 나서야 되고 이게 세계 유례도 없습니다. 이 삼성 아이맥스의 MR사가 외국 기업에 넘어간다면은 그 외국 기업의 MRO 사업 국내 토착화 등 많은 그 국내 산업에 영향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나 중소상공인들과의 더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씨앗은 거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삼성그룹은 MRO 사업에 대한 지분 내각이 아니라 MRO 사업 자체, 업체 자체를 해체하든가 아니면 본래 취지대로 원가 절감을 위한 삼성 계열사만을 위한 구매 대행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가 오래 왔습니다. 힘들긴 다 보시겠습니다만 오래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손 대표님께서도 그 로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생을 하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를 지금 국회를 통해서 또 정부를 압박해서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민주당이나 손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영세 그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그 질서, 공정한 거래 질서, 그리고 조화로운 협조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SM 그 대형 슈퍼마켓이 골목에 파고들어서 골목에 슈퍼마켓, 그 구멍가게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제는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소모성 자재를 대기업이 자회사를 운영을 해가면서 완전히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자재를 공급하는 상인들 또는 그 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일으키게 되니까 지난 2일에는 삼성이 MRO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물론 다른 대기업, 다른 재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제대로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에서 손을 떼야 되겠다고 하는 사회적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 경제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그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적으로 크면은 좋다, 성장이면 좋다, 빨리 성장해야 된다, 교육과 능률이 최고다, 이런 데서 이제는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 공존 공생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이 없이는 대기업이 있을 수 없다. 중소상공인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 소규모 유통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경제는 기형화되고 실업자만 양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사회를 맞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서 사회가 파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고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함께 가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공평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대책 10가지를 민주당 10대 중소기업 대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처럼 그 대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정책을 대기업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압박하고 대기업이 좀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안 되겠다. 법과 제도로 분명히 틀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거기 참여했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을 내놨는데 이거 가능하면 빨리 이번 8월 국회에 되면 8월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정부의 승인 없이 중소기업 이 적합업종에 MRO 사업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들어올 경우에는 대기업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벌금도 매기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것을 지금 10개 법안이 중요한 대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뛰었는데 대기업이 납품 단가 자꾸 깎아내리거든요. 이 문제를 그동안은 그 납품 기업과 대기업이 직접 협상하고 대기업 보고 그러지 말고 좀 올려줘라 그랬는데 납품업자 입장에서 보면 의뢰집인데 이 납품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일정 수준 이상 원자재 가격이 뛰었을 때는
납품 단가를 직접 조정해주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자 하는 걸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대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해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 이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겨서 대기업이 이제 더 이상 불공정 거래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쓸 수 있는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근본적인 입법, 이런 법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법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법을 다 함께 발의해서 하나하나 빨리 통과시키려고